안녕하세요. 5월 16일 월요일 아침 라이브 토크 부모 지승현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주말에 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진짜 시원하게 내려서 바람도 아주 많이 불고요. 근데 아직 비가 내리는 곳이 아직 남아있긴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네. 바깥에 살짝 나가니까 이게 좀 쌀쌀해요. 그렇죠. 오늘 바람 아침에 좀 비가 쌀쌀해요. 내리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비가 좀 와야 돼요. 비 오는 주말 뭐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요, 제가 의과대학 졸업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라 와. 저희가 대상봉 행사가 있습니다. 스승님들 모시고 행사하고 멋지다. 토, 일 1박 2일로 90명이 네. 제주도 1박 2일로 다녀왔어요. 네, 25주년 축하드려요. 네. 행사 그 MC 누가 봤습니까? 제가 봤습니다. 그럴 때는 지승현 아나운서한테 좀 일거리를 좀 줘야죠. 제가 봤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김철 씨 욕심내나요? 아니, 난 또 이제 재밌는데요? 나는 예. 제주도 쪽이 좀 욕심이 나네. 그렇네요. 제주도 방금 제가 봤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요, 속 터져도 내 자식 함께일 텐데요. 오늘 주제는요, 바로 별게 다 무서워. 별게 다 무서워. 별게 다 무서워. 별게 다 뭐 저기 뭐 애들 뭐 별게 다 무서워 그래도 뭐 뻔하잖아요. 뭐 뻔해요. 어두운 게 무서워, 창고가 무서워, 예. 벌레가 무서워. 빨간 불이 무서워. 예, 화장실이 무서워. 뭐 귀신이 이런. 무서워. 그쵸. 나는 네. 이 댁들 셋이 무섭습니다. 아, 센 동생이들아. 무서워요. 사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제일 무서울걸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뭐 어두운 거, 귀신 뭐 이런 게 너무 그냥 뻔한 얘기면 저희가 네. 방송 준비 안 했죠. 그렇죠. 이런 게 아닙니다. 뻔하지 않은 네,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별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이걸 보면 벌벌벌만 떤다고 해서 저희가 또 사연을 네. 준비했는데요. 잠시 후에 오늘의 또 사연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어머님들의 또 지혜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볼 댓글창 열어볼게요. 열려라 댓글. 자, 네, 오늘도 어머님들의 많은 공감 사연들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네. 아주 지혜로운 솔루션을 네. 또 제시하신 아주 지혜로운 우리 고객님들 계십니다. 네네, 저희들이 고객님들. 댓글 쫙 읽어드리고요. 네. 그리고 보상해드려야죠. 아, 그럼요. 네. 고객님들을 위한 선물이 또 네.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 댓글 아, 소개 아. 안 돼도 선물 받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네. 그럼요. 다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이게 자꾸 선물이 뭐 치킨이다, 네. 뭐 피자다, 네. 뭐 커피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말씀 안 드렸더니, 이제 선물 안 주나 보다 하고 그냥 가시려고. 가지 마세요. 네. 선물을 늘 항상 이렇게 쌓아놓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팡 드립니다. 네. 한번 드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네. 저는 뭐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복이려니 라고 네. 아니, 그냥 주는 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 예. 이제 오은영 선생님께서 호객행위까지 좀 하시는데요. 자, 오늘 별게 다 무서워. 첫 번째 사연부터 먼저 만나볼게요. 네, 전남 광주에서 김은민 님이 보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11살 다 큰 딸 때문에 속 터지는 엄마입니다. 아이 둘 키우는 엄마의 아침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그럼요. 근데 저는 남들보다 두세 배로 더 바쁩니다. 왜냐고요? 매일 아침 11살 딸아이의 머리를 감겨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 진짜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딸은 샤워기를 무서워한답니다. 네. 개운하고 기분 좋은 샤워 시간이 저희 아이한테는 공포 그 자체인 거예요. 딸 오늘은 제발 혼자 머리 좀 감아보자. 어? 제발 한 번만. 싫어. 어? 못해. 샤워기 아, 너무 한 무섭단 번만. 말이야. 샤워기 너무 무서워. 이렇게 고학년이 된 딸을 무릎에 눕혀서 아기처럼 머리를 감겨주는 건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대중 목욕탕이라도 가면 더 힘들어지는 거 있죠. 네. 목욕탕에 서 있는 샤워기는 더 무서워해서 그래요. 다 큰 딸을 5살 아이 목욕시키듯이 낑낑거리며 씻겨야 되거든요. 자기가 보기에도 제 또래 친구들은 스스로 척척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있으니까 창피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샤워기는 무섭다면서 결국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딸아이한테 이유를 물어봤죠. 딸, 샤워기 뭐가 무섭니? 그러니까. 아, 무서워. 이유 좀 알자. 샤워기 또 무서워. 뭐가 왜? 물이 확 나오잖아. 샤워기. 물이 트니까 확 나오는 나와. 거지. 무서워. 머리 감을 때 고개를 숙이고 감잖아요. 네.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갑자기 물이 확 나오니까 아, 그게 무서워. 되게 무섭다고 그러는 아. 거예요. 엄마도 힘들고 애도 창피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씻겨줄 수도 없잖아요. 네. 샤워기 공포증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발. 그래요. 샤워기 공포증? 근데 지금 샤워기 어머님이 중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네. 라고 하셨는데, 저는 믿을 수 있는데요. 왜요? 샤워기가 뭐가 무서워? 샤워기 무서운데? 왜 무서워, 지승현 샤워기가? 씨도? 저는 너무 공감하는데, 물론 이제 많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 샤워기 생각해보세요. 내가 머리 감고 있는 거 눈 감는 동안, 막 샤워기에서 피가 쭉. 에이, 영화 너무 많이 봤어. 그리고 왠지 그 샤워기 그 구멍에서 머리카락이 에이. 그래서 머리 감는데 갑자기 내 머리보다 훨씬 더 머리가 많이 느껴질 때. 이상하다. 왜 자꾸 감는데 머리가 길지? 뭐 이런 거 상상하면 너무 이해가 지금도 그 되는데. 상상인가요? 가끔씩은. 가끔 가다가 아니, 가만히 있지 말고 상담을 나한테 줘요. 내가 오래 얘하고 좀 잡아줘. 내가 오래 알고 지내잖아요. 네.
겁이 많아요. 조금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밤에 잘 때도 항상 불을 켜놓고 자야지 안 그러면 잠을 잘 못 자는 혼자서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의 솔루션이 네네. 기대하죠. 네. 아니 우리 어머님께서 사실 아이가 샤워기 때문에 무서워서 머리를 제대로 못 감으니까 11살짜리 된 애를 거의 한두 살짜리 애처럼 이거 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저 애 키우면서 머리 감기는 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제일 어려워요.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네. 막 6번 부재중 전화가 왔는데 네. 지금 됐습니다. 네,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우리 딸아이가 11살이라고 했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샤워기를 무서워했어요? 아니, 이제,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네. 이제 요즘 들어서 좀 이제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네. 샤워기로 할 때 좀 이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머리 네. 닿는 거. 네. 가지고 샤워 가까이 못 가고 항상 이제, 제가 이렇게 물을 띄얹어주거나 그렇게 목욕을 시켰거든요. 네. 제가 진짜 빵 터지고, 그래서 그런지, 얘가 좀 목욕탕 가는 거 좀 싫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사실 저도 이렇게 이렇게 샴푸가 눈에 묻거나 그러면 눈 감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그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서서 하면 그래도 좀 난데 서서 한번 해보라고 시켜보셨어요? 서서 뒤로. 네, 서서 뒤로 이렇게 눈 뜨고. 그것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못 들어가고 이렇게 비녀가 없고 그런 걸 좀 싫어하는. 네네. 그러면 어머니가 생각하실 때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샤워기를 무서워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다. 좀 짐작이 가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는 아빠가 한 번씩 하잖아요. 네. 보면 그럴 때 이제 아빠가 급한 마음에 이제 바가지로 이제 머리에 확 끼얹었나 봐. 네, 그래가지고 그게 네. 무서웠다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그게 무서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물 확 하면 갑자기 숨. 놀래서. 그리고 또 숨도 못 쉬게 되니까. 그럴 수 있을 그러면은 것 저기 같아요. 바가지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왜 샤워기를 무서워하지? 아니 그래도 그 물이 머리 위로 확 떨어지는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게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네. 이해가 되고 이해가 공감이 되죠. 좀 되는 네. 것 아니 같은데요. 고향이 어디예요? 저요? 거의 어디예요? 저는 여기 고향이가 전라도 여수 쪽인데요. 네네. 호남이구만요. 그러면은 저기 바가지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어찌 그 시기를 무서워한대요? 샤워기를. 네, 어머니 일단은 아이가 11살이 됐는데도 머리 감겨주셔야 되고 아침 너무 바쁘실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얘기를 좀 나누면서 어떻게든 우리 딸이 어떻게 좀 이렇게 이 공포를 좀 극복해낼 수 있도록 방법을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 방송 봐주세요. 왔다 들어가요. 예. 들어가셔요. 감사합니다. 야,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또 초긍정이시니까 네. 사실은 11살까지도 이거를 좀 지켜봐 주신 것 같기는 네네. 한데요. 일단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그 평범한 샤워기가 왜 뭐가 무서워? 라고 막 등 떠밀듯이 좀 이해 안 간다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보니까 네.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바가지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샤워기를 무서워한다는 거는 네. 애가 샤워를 싫어해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괜히 핑계 대려고 핑계 대려고 샤워하기 싫으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샤워기 공포증 있는 연예인도 있대요. 그 진짜요? FX 전 멤버였던 셜리 양도 네. 샤워에서 이렇게 물이 확 떨어지는 거 그게 너무 싫다고 그렇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설리랑 잘 알아요? 아니, 찾아보니까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사실 요즘 주변에 보면요,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가장 흔한 걸로는 뭐 고소공포증도 있고 폐소공포증도 있고 네, 사실 저도 그렇죠. 답답한 곳에서 잘 못 있는 편인데 또 일정 패턴을 두려워하는 이걸 무슨 환공포증이라고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별의별 공포증이 되고 선낭공포증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바늘처럼 네. 뾰족하고 그거 네. 못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있잖아. 어렸을 때 또 개한테 또 물리잖아요. 또 그럼 개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조그만 개만 봐도 이런다니까. 저는 피 보면 혈압이 뚝 떨어져요. 그래요. 피 무서워. 아니, 저희 지용이가 그렇잖아요. 뾰족한 바늘이 찔려서 아픈 게 아니라 바늘을 보는 끝에만 순간 봐도.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허해지면서 이렇게 실신해요. 이렇게 그 노래도 좋아. 정도는 되게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꾸 이제 바늘을 안 보여주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네. 일단 기사에서 봤는데 연기 잘하는 그 탤런트 장영남 씨 있잖아요. 네. 여자분. 그분도 대본 공포증이 있어서
대본 리딩을 못 나갈 정도였대요. 아니. 근데 이게 직업하고 연결되니까 훨씬 더 이제 문제가 힘드시겠다.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아니, 대본을 봐야 되는 사람이 대본 공포증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대상의 공포증을 느끼는 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뭐 두려움이 원래 좀 있어야죠, 인간이. 네.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안 두려워하면요. 겁대가리가 겁이 없는 거죠. 범죄 저질러, 범죄. 네. 그래서 일단 네.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특정 상황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평생에 한 번 그랬다. 괜찮아요. 6개월 이상 이것이 지속이 되는 네.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일상생활에 영향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무서워한다. 내 집에 네. 폐쇄 공포가 있다. 근데 집은 24층이에요. 아파트. 매일 계단을 걸어 다닌다. 이러면 좀 곤란하죠. 상상할 그래서 수 매일매일 없네요. 지각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갑자기 급한 서류를 갖고 네. 내려오라고 하는데 걸어 내려오다가 입찰 시간을 놓쳤다. 회사에서 손해를 끼쳤다. 네. 이거는 곤란한 거죠. 건강해지긴 하겠네요. 네. 건강만해지겠네요. 네.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네. 정도라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특정 공포증은 본인 스스로가 이것이 굉장히 지나치고 비합리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네. 그러나 그런 걸 알면도 불구하고 잘 조절이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사연 속에서 만난 아이의 경우에도 공포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정도 나이는 이제 혼자 머리를 감을 수 있는 나이고 네. 혼자 머리를 감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잘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 수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무서워서 그렇죠. 못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것도 이제 어쩌다 한번 엄마가 해줘 이게 아니라 이제 거의 매일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공포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공포증이 의외로 많습니다. 평생 유병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네네. 100명 중에 생각보다. 5명은 단지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라고 보고요. 네. 여자한테 좀 많아요. 2배 정도. 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대에 들어가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10대 초반에 특히 많아지는데요. 네. 근데 그럼 어릴 때는 안 그러다 왜 크면서 그럴까요?라고 하면요. 어릴 때는 그냥 특정 공포증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전체가 다 불안하고 무서운 애들은 네. 많고 조금 클수록 이제 아는 게 많아지고 좀 똑똑해지니까 그거에 관련된 두려움들이 더 좀 정교화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근데 저 경우는 어떻게 네. 해요? 원희님이 4살 첫째 아들 동생을 무서워해요. 돌된 동생이 오면 무섭다고 도망가요. 이거는 뭐 특정 공포증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예, 동생이 좀 침을 아이보다- 흘리고 와서 무섭나? 그렇지. 성향이 더 센스 다 있고. 묻히니까. 네. 네. 아니, 이 애영님, 7살 아들이 100살 돼서 죽으면 어떡하냐고 무서워하고 울고 그럴 때가 많은데 어떻게 잘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근데 보통요, 정상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정상적인 두려움, 공포가 있는데요. 일정 나이에 따라서 되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후로 해서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은 그래요? 정상적이라고 봐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 나이 때 엄마 죽으면 어떡해? 엄마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그치, 걸 많이 그치. 물어볼 수 네. 있거든요. 그러나 늘 이 두려움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반드시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기를 지켜나가는 기전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이 선을 넘어서서 일상생활의 기능에 영향을 주고 불편감을 줄 정도가 됐을 때는 좀 네. 눈여겨봐야 되는 면이 아, 있다는 서윤 거죠. 씨는